자, 7월 10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34,000달러 지금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의 파동이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 차트 이 삼각 수렴의 이제 끝부분까지 거의 다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이번에도 있었죠. 7월 9일 어제도 32,000달러 쪽에 32K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32,000달러 쪽에 터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이뤄내는 걸 봤을 때 32K에서 31K가 비트코인한테는 지금 굉장한 지지선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이벤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3일, 14일 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아마 비트코인의 가격의 이제 방향이 큰 폭으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며칠 언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그 점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이벤트가 있다라고 했던 게 7월 13일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CPI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진다, 예측한 것보다 높아진다. 이번 4월 13일 발표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예측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더 커진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CPI나 그리고 여기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될 때 예측보다 높게 나온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자, 왜 그러냐? 물가지수가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온다라는 건데 자,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어찌 보면은 참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비트코인은 굉장히 예측을 하기가 많이 어려운 편이거든요. 주식보다 오히려 더 힘든 게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 그러니까 방어 수단이죠. 방어 수단으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달러가 약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은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물가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물가 지수들이 이렇게 예측보다 높아진다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뭘 한다?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이게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테이퍼링과 그리고 금리 인상. 자, 이 두 개가 만약 와버리면은 투자 시장에 굉장히 악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금리 뭐 채권물이나 이런 것들 올라가고 금리 인상 올라가게 되면은 B2에서 지금 한 사람들의 가계 부채를 감당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여기 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 돈들이 다시 은행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비트코인한테는 굉장히 악재인데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또 해지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해지 수단이 또 비트코인이나 금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할 때는 이 비트코인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승을 하고 사람들이 투자가 점점 빨라지고 하면은 해지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상승의 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흐름이 안 좋고 비트코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된다. 그러면 해지 수단이 아닌 빨리 금리 인상을 대비를 해야 되는 쪽으로 해서 하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맞아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은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흐름, 이 비트코인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닥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지금 박스권 움직이면서 지금 32K 계속 터치를 하고 있죠. 터치를 하면서 바닥을 잘 다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걸 보면은, 자, 과거에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6월 10일, 5월 12일, 4월 13일 뭐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자, 3월 달부터 볼게요. 3월 10일 날 발표가 됐을 때 어떻게 됐느냐. 3월 달에는 발표가 됐을 때 상승 쪽으로 이어지는 걸 봤고, 4월 13일에도 그랬습니다. 4월 13일 그 당일 발표가 됐을 때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악재들로 인해서 계속 떨어졌고, 그리고 5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떨어졌죠. 이때 9시 30분 정도에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10일은 어땠을까요? 6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코인 자체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됐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4월이나 5월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어땠죠? 4월 이때 발표가 되고 밑으로 하방으로 계속 떨어졌는 걸 볼 수가 있고, 흐름 자체가 불안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오고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시장이 더 떨어지는 거죠. 금리 인상 테이퍼링의 그 부담 때문에 더 떨어졌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6월 10일 날 발표가 됐을 때는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 이용이 된 건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그 갈림길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큰 변동이 없었죠. 없었고, 자, 이제 이번에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7월 13일입니다. 그럼 7월 13일 날 오를까 내릴까? 제가 정확하게 오른다 내린다라고 이번에는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르는 쪽으로 저는 무게를 치우치고 있습니다. 왜냐? 7월 14일 날 또 뭐가 있죠? ETF 심사가 있어요. 위즈덤 트리에서 발행한 ETF, 비트코인 ETF 심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에 기대감을 걸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13일 날 발표가 됐다. 여기에서 상승이 조금만 올라와 주면 ETF 심사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올랐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렸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르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비트코인은 해지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돈이 몰릴 것이다. 자, 그리고 반대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빨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7월 14일 날 위즈덤 트리에서 발행한 ETF 심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이라고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대부분 지금은 바닥이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바닥을 터치하고 지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격이 지금 높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번 기회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투자는 모두 본인들의 판단이겠지만 이번에 14일 그리고 27일 날도 있을 또 ETF 심사 등등 이렇게 암흑기가 지금 좀 끝나가고 여기에서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기대감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지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이번 발표가 있었을 때 상승을 할 쪽으로 사람들이 치우치지 않을까 라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13, 14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파라과이 비트코인 지지파 의원들이 다음 주 암호화폐 규제 법안 마련키로 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중요한 뉴스인데, 자, 제가 아까 말했던 이 14일 날, 이때
제가 깜빡하고 이거 이야기 안 드렸는데, 이때 이 규제 법안 이거를 14일 날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줄라이 7월 14일 날 이거를 발표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지금 보시면은 트위터에 빨간 눈 보이죠? 밈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이 이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자, 아까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 ETF 심사, 그리고 저기 파라과이에 발행되는 저거 규제 법안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 기대 심리 때문에 상승을 하면은 이번에 잘 넘어갈 수 있고 오히려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저는 추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자세히 보면은 법안 내용이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규제에 초점을 맞춘 거다. 규제라고 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규제가 악재가 아니라고. 규제는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것으로도 진행이 된다. 규제도 두 가지가 있어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규제가 있고, 오히려 진짜 가상화폐 시장을 막아버리는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라는 게 딱딱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칼리토스 르얄라라는 이 의원이 이번에 7월 14일 날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은 파라과이인가 외국인이 자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 은행이 참여해 달라며 규제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 보면은 비트코인 합법화를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응원하는 트윗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EO가 파라과이에게는 비트코인이 희망이다. 비트코인은 파라과이의 희망이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일단 14일 날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일을 개점으로 조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4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참고를 하시고, 자, 이번에 또 계속해서 가상화폐 쪽으로 투자하는 것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투자 펀드 그룹, 이스라엘 인베스트먼트 펀드 그룹이네요. 여기에서 23억 달러, 약 2조 6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은 점점 매수를 하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자, 온체인 전문가 BTC 시장 거래 유입 본격화가 됐다. 투기 거래 수요 흡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만 17개의 거래 계정이 새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거래 계정의 자산 보유량이 65,429 BTC가 증가를 했다. 쉽게 말해서 기관들 그리고 고래들은 점점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번에 상승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기 전에 기관 투자자 그리고 고래들이 먼저 진입을 했고 가격의 상승 견인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보면은 이후에도 볼린저 밴드 지표를 이용해서 3월 이후 첫 매수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뉴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도 계속 잘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4일 기점이 좀 중요한 변동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리딩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이 빅 이벤트들이 있는 이 시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할지 한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나 그리고 투자의 그냥 계획을 플랜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